여러분, 그러면 한국어 교육과정 2차 1-2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현대 시기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제가 현대 시기는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총 4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1기는 초창기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1959년부터 1980년대 중반에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교육 과정,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같이 볼게요. 네, 하나씩 같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2기는 변화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때는 1980년대부터 중반, 그리고 이거 좀 크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때는 제2기 변화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이고요. 그리고 제3기는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제3기는 네, 제3기는 발전기라고 하고요. 2000년부터 2000년대 그 중반까지 한 10년대 정도, 그리고 제4기는 확산기라고 할 수 있고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이런 어떤 이 각 시기마다는 현대의 현대 시기 한국 교육을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1기 초창기에서는 연세대 한국어 학당의 설립부터 한국 경제적인 이렇게 한국 교육이 좀 약간 안정적하지는 않아요. 안정하지는 않지만, 네, 한국 내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한국어 학당이 설립이 되냐면 바로 연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세대는 가장 역사는 오래된 그 대학교예요.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시기는 한국어 교육 그 정식적으로 어떤 기관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 그리고 이렇게 1964년 명도원도 설립이 되었고 90년에는 서원대학교 어학연수소도 이렇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아니라 직접 교수법에 근거한 교수법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마 다른 수업에서 직접 교수법이라는 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직접 교수법이라는 것은 한국어를 한국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인 학생이면 한국말은 전혀 모르는 학생이 있잖아요. 아주 그 기초 입문 단계부터 한국말은 아예 몰라더라도 한국어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아닌 한국어로 가나다부터 기억 니은 디귿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교수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2기 변화기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 후반까지예요. 그때는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이 한국의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예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980년 아시아의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국 경제는 급성장하는 것은 바로 한국어 교육에 발전할 수 있는 큰 동력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어 학습자는 증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이나 제외 동포
제외 교포뿐만 아니라 지금의 국적도 되게 다양했었어요. 여러 가지 나라, 그죠?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시아 나라라든지 중국, 대만 여러 가지 그런 국적을 가진 학습자는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학습자를 맞게 다양한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재도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여기 198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이름이 알 수가 있어요. 뭐 고려대, 이화여자대, 서강대, 한국어 외국어대학교, 경희대, 성균관대, 그래서 이렇게 설립 연도도 있습니다. 네, 혹시 호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은 언제부터 설립되었는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 다 좀 알아보고 저에게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이어서 그 제3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3기는 발전기라고 해요. 그때는 원특합과 한류의 그 계기로 한국의 경제력과 국가적인 위상이 그 높아지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생이 엄청 많이 급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인 뿐만 아니라 그게 중국 사람이 막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는 거고, 이것은 비롯해서 학습자층도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외 동포뿐만 아니라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그게 유학생도 급증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정식적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학은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2005년부터 한국어 교육학이라는 학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4기부터는 확산기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그때는 한류의 급속한 확산이 으로 인해서 이제 한류는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남아시아, 아시아도 한류의 그 영향력이 되게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별 교육 과정이 그때부터 안정화가 되고 새로운 학습층이 또 생기는 거고요. 네, 시기마다는 다 새로운 학습층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근데 제4기부터는 그때는 북한 이탈 주민, 중도 입국 자녀, 중고 입국자는 이게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재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어머니는 따라서 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는 한국말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자기 나라 교양에서 산다가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한국말은 모르는 데다가 한국 문화도 되게 낯설어서 그래서 이렇게 중도 입국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화자는 어떤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귀화자는 한국 국적은 가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화자, 예를 들어서 결혼 이주민 여성들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 국적은 가지고 싶은 사람은 귀화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이주민 여성이나 아니면 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번 쳐보면 거기 정보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가서 외국인은 누구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누구나 한국어를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고 이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비자 연장이라든지 이거는 여러분 이수를 하게 되면 좀 유리한 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학생은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꼭 나는 뭐 한국 국적은 상관없이, 그죠? 그 다음에 그때는 세종학당
학당 재단이라는 재단이 그 설립이 되면서 한국어 보급이 시작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다시 PPT가 아니고 이거 그 한글 파일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현대 시기의 한국어 교육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미안해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 교육의 그 변화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어 교육이 처음에는 민족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즉, 그 재외동포를 위해서 먼저는 한국 사람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먼저는 시작은 해서 이제는 그것은 그 좀 약간 뭐 정치적이나 그런 차원은 벗어나서 실질적인 목적은 가진 한국어 학습자는 외국인이 대상으로 확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의 그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함께 좀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뭐 정부이나 아니면 뭐 민간 기업들은 다양한 노력이 국내와 국외에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렇게 양적으로도 진적으로도 많은 그 적극적인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한국어 교육학습자와 교육기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는 한국어를 공부를 하나요? 외국인, 물론 한국어를 공부하는 대상자가 다양해요. 그죠? 뭐, 외국인이라고 말씀하면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싶은 대상자는 분류를 하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 교육기관은 어떤 기관으로, 그리고 이 기관도 한국어 가르치는 기관 있잖아요. 뭐 호남대 한국어 교육원처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기관 중에서 하나이지만 그 외에는 많은 그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의 분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학습 집단의 분류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습자의 분류예요. 그래서 우리 표를 먼저 볼까요? 표는 여기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학습자 집단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 이전에 그 어떤 학습자가 있었냐면 뭐 선교사, 외교관, 언론인, 소수의 한국 학자 아니면 소수의 회사원, 직업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냥 어떤 뭐 종교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사 또는 뭐 학자, 연구자 아니면 어떤 회사원 일은 하는 목적은 취업하는 목적 어떤 직업은 가지고 나의 나의 일을 하는 일에서 필요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게 되는 그 대부분은 거기 학습자들이 있어요. 근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은 어때요? 미국, 캐나다, 중남미의 교포 2세의 교포의 학습자는 급증을 하면서 외국 대학의 한국어 수강 학생도 있었고 한국에 관련된 기업의 회사원도 추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도 다양해지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은 증대를 하면서 그리고 구공산군과 이렇게 수교를 하게 되는 거냐서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래서 그때는 취업, 진학 목적의 순수한 어학연수생이 급증하는 거예요. 어학연수생, 여러분도 어학연수생이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순수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 순수 그 연수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04년 그 한국어 학습자의 그게 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려인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은 하는 거고, 그리고 외국의 중고등학교 내 한국어 수강생의 증가도 하고 외국인 취업 연수생 한국어 교육 기회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2000년대 후반에서는 그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그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취업 목적을 가진 학습자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취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는 증가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한류의 확산은 되면서 그냥 취미로 한국어는 재미있어서 취미로 공부하는 학습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유학은 가지 않아더라도 어떤 기관에 가지 않아더라도 그냥 집에서 독학은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어 배우는 학습자 집단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이제 제가 선생님이 9가지의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네, 같이 하나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순수 한국어 연수생. 여러분은 순수 한국어 연수생이죠? 맞아요? 아니면, 네. 다음에 직업에 관련되는 연수생. 뭐 외교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자, 연구자, 해외 근로자, 이 사람들이 일은 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과 일은 하기 위해서 또는 한국에 와서 일은 하기 위해서 이게 직업에 관련된 연수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 내 대학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이거는 한국에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여러 가지 대학과 대학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베트남에서 생긴 지 아마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입양아의 집단이라는 게가 있네요. 외국인 취업, 연수생, 해외 교포, 이민자와 중도 입국자, 한류에 따라 취미 목적하는 한국어 학습자. 네, 여러분은 어느 집단에 해당되나요? 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해서 분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9개의 기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씩 같이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에요. 이거는 바로 예를 들어서 호남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은 바로 한국에서 있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죠. 어학당이 말하는 거죠. 뭐 서강대학교 어학당, 뭐 이화여자 대학교는 어학당, 뭐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이런 데는 바로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대학의 뭐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내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 국내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선호지구 아니라 어디더라? 상무지구. 네, 상무지구는 지금 그 베트남어, 한국어, 뭐 어떤 뭐 러시아어, 일본어, 외국어 학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가면 한국어 그 사설 학원이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국내의 NGO. NGO는 좀 이게 비정부 기관이에요. 그리고 5번은 정부 산하 한국어 교육기관. 정부 산하 한국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나요? 뭐 세종학당이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정부 기관 내 또는 기업체 내에서 한국어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LG는 자기 그 직원한테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 외국인 직원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베트남에 있었을 때 그 하노이 외국어 대학교에서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그 삼성 직원이 3개월 동안 학교에 보내와서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은 3개월은 이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주고 거기에다가 그 월급도 그대로가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외국어를 배우는 기회가 주는 회사는 참 좋은 회사죠. 그리고 한국어 토픽이 3급이나 4급 정도 따면 그 월급도 올려줘요. 특히 한국어 6급은 따는 삼성 직원은 한 달에 뭐 어떤 뭐 50만 원 정도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이 아주 괜찮아서 삼성 직원들이 엄청 연중하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그 모습은 저도 생각이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LG도 얼마 전에 제가 LG에 가서 거기에서 LG 기업 그 직원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은 해외 정규대학, 뭐 중고등학교, 시민단체, 사설학원 한국어교육 이거는 해외, 한국이 아닌 뭐 베트남, 중국, 해외. 그리고 한국 학교, 한국 대학원, 한글 학교에서 또 한국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현행 한국어 교육의 주로 특징은 말씀을 드리면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어 교육이 급격히 팽창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학습자 집단을 보면 순수 외국인과 해외 동표 집단 그리고 해외 입양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해외 동포 집단, 한국 사람 해외 동포 집단은 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한국어를 그 말하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 다 영어를 이야기를 해야 되어서 한국말은 되게 서툴어요. 그래서 이 해외 동포 재단을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것도 있고, 또 해외 입양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물론 외국인 집단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괴로운 이민자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북한 이탈 주민과 중도 입국 자녀, 중도 입국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재 외국인 근로자는 매우 많아도 지금은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좋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의 한류를 확산으로 인해서 취미 목적으로 한국어 학습하는 집단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한국어 교육기관은 대부분 민간적 차원에서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세종학당에 그게 설립이 되면서 국내외 그 정부 주도 한국어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쭉 오늘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국어 교육이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파일을 선생님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교육의 변화와 발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우리 한국어 교육 과정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는 우리 한국어 교육 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네, 이 파일도 역시 선생님이 그 교수학습 개발로에서 올려드린 테니까 여러분 교수학습 개발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